자녀가 성공한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 상담가에서 현 공립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교육플러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정보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모셔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분께서는 또 MBTI를 통해서 피아노 교육법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게 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오늘 송지혜 피아노 교육학 박사님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주 뵙네요. 아니, 박사님이 너무 바쁘신 분이시라 이제 또 한국으로 또 가신다라고도 하시고 네, 한국에서도 맞아요. 여러 또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아침마당 뭐 그런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동치미에도 했습니다. 나오셨고 뭐 여러 가지 맞아요. 프로그램들도 출연하시면서 이야기를 네. 나눠주셨는데 MBTI를 통해서 또 피아노 교육법 그 책도 내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이건 또 생각하게 되셨을까요? 아, 제가 잠깐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모든 것은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일단 1번은 남편하고 갈등이 많아가지고 살아보려고 네. 찾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그 어떤 문제가 성격적으로 너무 달라서 완전히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왜 꼬리 흔들면 네. 고양이는 싸우자고 하는 건데 강아지는 꼬리 흔들면 좋다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사인과 신호가 안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시작이 된 게 이게 성격에 대한 연구이자 저희 가정이 살아남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힘들지만 지금도 살아남은 힘드세요? 오늘 아침에도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알고 계시면은 네. 그까지는 이렇게 뭐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생각까지 막 그럼요. 안 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네. 어. 제가 왜 그런지를 아는 거가 너무 좋았어. 네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아는 것까지는 좀 좀 시간이 흘렀지만, 네. 이제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반대 입장이라는 거는 도무지 사람들은 세워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저희 남편과 같은 사람들은 정말 다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옷 입는 것부터 표정부터 말하는 것까지 너무 비슷해서 제가 얘기를 해주면 아니 우리 집에 와봤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군요. 그거를 공부하고 나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도 숨이 좀 쉬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두 분 부부의 그 사진을 잠깐 봤거든요. 지금 찾아봤는데 남편분께서는 굉장히 좀 얌전해 보이시는 선비님 같은 스타일이시네요. 그리고 우리 박사님은 정말 활동적이신 게 막 느껴져요. 사진을 통해서도. 맞아요. 진짜요? 네네네. 그런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보여요. 그런 전문가도 보이는 님 저가 안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맞춰서 이제 다들 잘 사셔야 된다라는 그 원리가 이제 MBTI를 통한 뭐 그런 건데 우리 아이들 교육법에 있어서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희가 이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책을 낸 다음에 그게 너무 베스트셀러가 되고 갑자기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이제 막 저희한테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수백 번씩 강의를 다녔는데 강연은 이래요. 남편 됐고 부인 됐고 이제는 우리 이렇게 살았으니까 더 이상 뭐 고칠 수 없고 애들이나 잘 키우게 애들 성격에 대한 책 만들어 달라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마침 저희가 또 애가 4명이잖아요. 그러면 2배거든요. 근데 이 4아이들이 절대로 성격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냐면 사각형의 꼭지점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아이가 너무 범생이고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가지고 제가 흔들 데가 없었어요. 너무 알아서 잘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둘째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둘째에 적응을 하고 났는데 셋째는 또 달라요? 어서 보도 못한 또 그런 성격.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좀 젊은 애가 하나 있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넷째가 저하고 제일 비슷한 아류의 그 아이가 나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힘든데 나랑 똑같은 애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 있죠. 결국은 이 수도 없는 이 유형들이 우리 집안에만 벌써 6개나 나왔다는 거를 보고 우린 칙쓸만 하다. 그래서 이제
남편 성격은 저하고 남편이 공동 저자로 네. 보통 책은 한쪽에서 쓰면 왜 한쪽 입장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책에 이제 남편 성격은 밑에 부인 성격 알면 더 행복해져 이렇게 주제도 있듯이 네. 남편이 우리 와이프는 이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제가 아니 그게 누가 먼저 시작한 일인데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 책을 만들다 보니까 네. 부모 입장에서만 쓰면 이게 빼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치 우리 애들이 남편 성격 치고 나서 저희가 하도 책을 많이 쓰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게 거의 자기들이 이제 살면서 너무 체험한 그런 전문가가 돼버렸잖아요. 네.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스스로 성격을 분석도 하고 친구들하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막내가 한 12살, 3살쯤 됐을 때 저희가 네. 결정했어요. 네. 6명이서 한번 같이 책을 써볼까? 이렇게. 아이들까지. 네. 네. 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는 이렇게 저처럼 활발해서 네. 그래 뭐 써보지 뭐 이런 애가 있는가 하면 안 되겠어. 생각해봐야 되겠어. 그쵸, 그리고 그쵸. 나의 개인 신상을 털라고 그건 안 되지. 이런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까지 다 허락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 네. 우리가 그 책을 6명의 입장에서 책을 만드는 거죠. 그게 아이 성격만 나라도 행복해진다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피아노 교육을 할 때도 요거 이제 그럼요. 도움이 되는 게 피아노 선생님과 그 아이가 사실 가장 1대1로 좀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물론이죠. 가족같이. 네. 네, 맞아요. 음악은요, 네. 일반 교육보다 저는 훨씬 더 친밀하다는 느낌이 1대1이라는 거. 네네. 그 다음에 이게, 담임 선생님처럼 1년 만나고 빠이빠이가 아니고 3년, 5년,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저는 거의 10년 동안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고, 또 그 이후에도 제가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네. 그 선생님하고 같이 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가르치게 되니까 선생님하고의 인연이요, 지금 반평생이 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그 영향이라는 건 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피아노 치면요, 저희가 우리 사람들이 너 너네 선생님 걷는 것까지 똑같으냐? 그래요? 무대에 나올 때 난 선생님 나오시는 줄 알았어.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와, 그 스승님이라는 게 정말 모든 행동까지도 다 담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음악적인 그런 스타일은 물론이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같진 않아요. 성격은 저희 남편 성격하고 저희 선생님이 같은 분이시라는 거를 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됐어요. 박사님이 그런 분하고 잘 맞으시나 보네요.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주변에 계신 거 보면은 도움을 서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건 그런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사실 잠깐 만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피아노 교육이면 음악 교육은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아이와 선생님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네. MBTI에 따른 그 성격을 알고 좀 이렇게 맞춰 간다면 조금은 더 효과적인 교육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럼 정말 저는 퀸트 에센셜 너무너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없이 교육은 반 이상은 그 아이 이해 못하고 선생님 전달하는 거 못 받아들여서 갈등으로 돼서 네. 그만한 효과가 안 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이 본인이 일단 누군지를 알고 네.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이 원래 불편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유형을 만날 때는 야. 그 아이한테 맞는 소통의 방법을 사용해서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를 알고 가르치는 선생님과 네. 그러지 못하는 관계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갑다고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선생님이 네. 고양이과의 학생들을 만나면 저 선생님 왜 맨날 나만 보고 실실 웃어? 왜 그러지? 네. 생각지도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요런 선생님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이런 건 또 아이들한테 가치관까지도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그럼요. 박사님께서 하나하나 또 그래도 다는 아니어도 그 MBTI가 한 16가지 되죠.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뭐 몇 가지라도 네. 좀 유형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렇죠.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그 이야기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화요일 교육 플러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아이콘으로 또 피아노 교육법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전수를 하고 계신 우리 송지혜 피아노 교육학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MBTI 성격 분석에 따른 아이들의 피아노 교육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정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플러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오늘 이 시간은 피아노 교육법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송지혜 피아노 아이콘 교수법의 송지혜 박사님은 예원 또 서울 예고와 연세대 음대를 수석 졸업을 하셨고요. 또 미국에서 음악 교수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숙명여대 사회교육대학원의 피아노 페다고지 주임 교수를 역임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그 아이콘 교육법뿐만이 아니라 MBTI를 통해서 사실 이 음악 교육이 선생님과 아이가 항상 1대1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기 때문에 성격 유형을 알고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음악 교육에 있어서. 박사님, 그러면은 네. 네. 이런 경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박사님도 오랫동안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셨는데 네네. 굉장히 뭐 그 아이가 뛰어나지 않은 게 아닌데 못 가르치겠거나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가르치면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오픈된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이들이 뭐 실력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잘 안 돼서 네. 힘들어한다거나 아니면 또 손가락이 너무 뭐 짧아서 뭐가 안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는요. 네. 풀어주면 돼요. 그게 선생님의 몫이고 그래서 제가 아이콘 교수법이라는 소통 방법으로 하는 교수법을 만드는 거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요. 네. 태도가 불량한 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을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아이의 어떤 교만한 말하자면 굉장히 선생님을 무시하는 듯한 어떤 표정 그리고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는 그런 태도 네네. 이럴 때 저는 너무 힘든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게 너무 저한테 네.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네. 네. 물론 뭐 그렇게 뻔뻔하고 막 애들이 그런 아이들을 좋아하는 선생님은 물론 없지만 네. 그래도 제가 그 특히 너무 저를 갖다 무시한다는 저런 표정과 저런 그 아주 깔보는 듯한 이럴 때요. 제가 한 번은 참겠는데 두 번, 세 번 이런 걸 하는 순간 어머니를 불러서 제가 이 아이를 못 가르칠 것 같습니다. 얘가 피아노를 잘 치고 안 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얼마든지 그걸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얘의 태도가 네. 선생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제가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한 3번쯤 참고 쫓아난 아이가 평생 3명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랬는데 너무 신기한 게요. 네. 나중에 제가 MBTI 공부하고 이런 성격 유형 및 여러 가지를 막 제가 막 심취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느낀 게 너무 놀라운 게 그 쫓아냈던 아이 3명이 같은 유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 소름 끼쳤잖아요. 저도 지금 같이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렇군요. 네. 진짜 이게 좀 잘 맞아야 되네요. 선생님과 또 아이 간에도 이런 성향이 좀 그럼 맞아야 돼요? 네, 맞으면은 그런 케미가 맞으면 사실은 예. 뭐 특별하게 뭐 성격 분석 안 해도 그냥 가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성격을 알게 됐잖아요. 그 친구들이 무슨 유형인지.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제가 그런 유형이라는 게 딱 보이는 순간 그 아이에 맞는 소통을 시작했어요. 안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아니죠. 이제는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얘가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는 건 아니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제 방식으로 생각한 거니까. 그렇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유형 애들이 원래 다 어릴 때부터 거만해요.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잖아요. 네. 근데 2살이 됐는데요. 우리 그 유형 아이가 저를 보는데 눈을 이렇게 깔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자식 좀 봐라. 이게 얘가 엄마를 저렇게 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아이들은요. 이 대화를 할 때에도 애기인데 나 원래 알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니 네가 무슨 뭘 원래 아냐? 그러니까 말하는 게 건방진 거예요. 좀 똑똑한 식에 들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똑똑한 아이들이었는데 그 태도가 그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띵커라고 하죠. 이렇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인투이티브하다 그래요. 이상형이라고 하는데 그 유형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공통된 그 애티튜드가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그러고 나서는 제가 그걸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걔를 자극시켜서 더 잘해야지 하게끔 만드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약간 더 잘하게끔 자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비교시키는 게 아주 짱이에요. 비교시키는 게.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연령대가 있어서 다 하지 못하지만 저희를 좀 이해하기 쉽게끔 좀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 좀 분석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16개가 이 4개의 그 지표를 가지고 이 팩토리얼
그 경우의 수를 하다 보니까 16개가 그쵸. 나오는 건데 네. 사실은 그거를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뭐 인종이 뭐 애니멀이 너무 많지만 사실은 뭐 조류, 갑각류, 포유류 이렇게 나누듯이 네네. 이것도 4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가 그쵸, 쉬워요. 그쵸.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전통주의자, 경험주의자, 합리주의자, 이상주의자 이렇게 나눠서 그 8가지의 그 뭐 E냐, 엑스트로버트냐, 인트로버트냐, 인투이티브 아니야, 센싱이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 얘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4가지로 나누면 네. 제가 이제 제 식으로 말한다면 조류가 있고 포유류가 있고요. 갑각류가 있고 말하자면은 뭐 이제 뭐 카멜레온.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십 년을 이거 하면서 네. 사람의 일종의 스피시즈 종처럼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성령을 이렇게 다르게 만드신 파트들이 있구나. 네. 그래서 저희 집에도 보면 이 4가지의 유형의 아이들이 다 하나씩 대출 기질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좀 알려주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거만하다 이렇게 말을 한 친구들은 합리주의자인데요. 합리주의. 그런 분들은 합리주의자. 네, 네. 그럼 이상형이면서 그러니까 인투이티브라고 N이라는 레터를 써요. 그러면서 T, 띵커라는 이런 유형들은요. 네네. 어떠냐면은 힘이 너무 중요해. 힘. Who has the power? 누가 힘을 가졌나? 그게 본능적으로 어려서부터 돼서 네. 놀 적에도요. 예. 선배들하고 놀고요. 말할 적에도요. 네. 선생님하고만 얘기하고 지 동료들은요 안 놀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MBTI 안에 네. N하고 T가 이제 들어 있다면은 그런 성향이 있단 말씀이신 거예요? 네, 네네. 그런 성향이. 근데 그게 교만하거나 깔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힘을 중요하게 여기고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힘에 끌려요, 이 아이들이. 네. 그래서 어떠냐면 힘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 하고 또 자기도 힘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너 이거 피아노 연습해. 그러면 일단 뭐라 그러면 싫어. 안 해.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얘는 선생님한테 순종을 하지 않네. 안 되겠다. 얘는 밉상이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쟤를 연습을 시키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거죠. 얘 너 지난번에 너보다 늦게 들어온 친구 있잖아. 걔. 네. 걔가 글쎄 지금 너보다 여기 진도를 빨리 나갔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슬쩍. 그러면 네. 머리에서 열이 나는 거죠, 쟤는. 어느 날 밤에 집에 안 가고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이 NTI하고 엄청 사이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뭐 비교하지 말아라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교하면 상처받는 유형들이 어떤 유형인가 하면 감정이 풍부한 아이들이기도 한 경험주의자라고 저 같은 사람인데요. 네. S면서 P가 있는 사람들, 댄싱이면서 퍼시빙, 개방형이면서 현실형이라고. 네네.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제가 그 SP가 들어있네요, 지금. 네, 제가 얘기하실 때 알아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느껴지세요? 네, 이 활기가 느껴지시고요. 엄청 명랑하세요. 네, 아유. 네, 그리고 늑대와 함께 춤을 추실 줄 아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뷰로 왔잖아요. 네. 그러면 저한테 너무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네. 아니야, 일도 일이지만, 선생님은 그거를 굉장히 즐기시고, 그 모멘트를 아주 엔조이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 얘기하는 건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분한테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그 모멘트를 살고 있는 친구들을 경험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까 뭐 비교하고 뭐 이런 건 싫어한다는 말씀이시죠? 너무 싫어요. 그 사람들은요, 피아노 계속하게 하려면, 귀가 좋아하는 거, 재미있는 곡 해줘요. 맞아요. 무조건 재밌어요. 맞아요. 정확하네요. 이것도 SP가 들어있는 분들은 아마 그 자유, 재미, 절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재미있어갖고 시작하면요, 또 뭐냐면 금방 또 실증나요. 맞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를 못한 게 이들의 또 약점이죠. 그렇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이제 피아노 계속 쳐야 된다. 이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뭘 좋아하는지를 보고 재미를 해주되 재미가 가미된 교육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런 두 가지만 들었는데도 해당이 많이 되고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봐야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건 가족들 중에 보면 다 있을 거예요. 이게 해당되는 분들이 그렇죠?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는 이상주의자죠. 이상주의자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싶어 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이상주의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네. 걔는 이제 우울하기도 하고 혼자 또는 친구가 중요하기도 하고 N이면서 N이면서 F인 사람들이에요. N이 네. 있고 그리고 F 있고. N, F 네. 그리고 항상 예쁜 거, 고운 거, 네. 자기만의 세계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네. 자기의 어떤 울타리가 딱 이렇게 좀 있는 그런 분들이 네, 있어요. 네, 뭐 어떤 관계에서 울타리라기보다는 자기의 세계가 있는 거죠. 개성이 좀 뚜렷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 더 있다면 이제 네. 마지막은 전통주의자인데요. 네. 최고죠. 네. 전통주의자는요. 네. 시키는 대로 해요. 어디에 해당이 되실까요? 그 전통주의자는? 전통주의자는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네. 너무나 선생님이 이뻐하는 네. 학생들이죠. 범생이 같은. 가장 네,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선생님들도. 네, 좋아하죠. 그런데 어떠냐면 네. 그 스판테니어스하지 않고 이제 순발력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창의적이거나 뭔가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카리스마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이런 학생들은 성실하게 그 자기만의 고울을 향해서 가야지 되고요. 그렇게 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그러면 이렇게 좀 예술가나 뭔가 음악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잘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어떤 면으로 그 음악 안에서도 장르가 많죠. 저도 음악을 하지만 저는 네. 음악을 하면서도 제가 잘하는 이런 교수법 분야에 네. 제가 재밌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한 거고요. 또 이런 또 학교라든지 아니면 행정을 하는 예를 들어서 과장 선생님 이런 것들은 이런 전통주의자 아이들이 네. 그 안에 똑같이 음악에서도 음악의 행정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배워서 대학이나 대학원 가서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꼭 이렇게 아티스트로 네. 활동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뭐 미술력, 네. 피아노 교육이, 네. 음악 교육이. 네. 그런 학생, 전통적인 그런 학생들은 네. 약간 이제 다른 방향으로 선생님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행정이나 네. 이런 쪽으로 이제 가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뭐 SP, SJ 뭐 이런 걸로 할 때 하나만 더 전해주신다면 또 어떤 거 좀 알려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을 유형이 뭔지 내향적인 아이들이 네. 금방 선생님한테 가까이 오지 않고요. 그쵸. 새로운 곡 시작하고 모르는 거 하고 모르는 애 만나고 그런 거 다 싫어해요. 그래서 익숙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내향적이면서 정리형인 아이들은 네. 언제나 그 루틴대로 해줘야 돼요. 네. 엄미나 아나운서님처럼 아니면 저처럼 새로운 거 재밌는 거 좋아해서 오늘 이거 했다 저거 네. 했다 그러면 네. 정신을 못 차리는 애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하게 시켜주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네. 새로운 거나 그런 건 익숙하지만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아이들의 성격에 맞게 또 이제 대화를 할 적에도 음악적인 얘기를 할 적에도 네네. 센싱 같은 현실형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손목을 이렇게. 그런데 예. 이런 인투이티브 같이 이성적인 아이들은 예. 너 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해볼 수 있겠니? 이렇게. 그래도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죠. 있군요. 네. 그 우리 선생님들도 이걸 좀 알고서는 대응을 하고 아이들을 교육한다면은 음악 교육에 있어서도 훨씬 더 배가 되고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효과를 많이 보신 거예요? 물론이죠. 저희는 모든 피아노 선생님들이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자격증 주지 않습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너무 필수적이에요. 그렇군요. 이런 거 이제 공부하실 수 있는 어떤 클래스가 있나 본데요. 그건 어디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여기 콩코디아 대학에 있고요. 저희 피아노아이콘닷컴이라고 피아노아이콘닷컴 네이버에 또 신선모라는 카페에 보면은 알 수 있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또 연주가 있잖아요. 어떤 연주일까요? 네. 이번엔 찬송가를 편곡한 곡들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이 피아노 선생님인 이분들이 이렇게 콩코디아 대학 얼바인에서 토요일날 12시에 연주를 합니다. 네. 오시면 제가 설명하시면서 그러니까 저희 STI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이콘 교육에 대해서도 설명할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박사님께서 이렇게 연구하시는 이유가 음악 교육이라는 게 전인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가치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악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의 어떤 전인적인 발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얼바인에 있는 콩코디아 대학에서 연주회가 있으니까 한번 또 들러보시고 또 박사님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문의를 원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은 제가 번호를 말씀드려도 되나요, 박사님? 네, 그러세요. 네네. 310-910-7771번 310-910-7771번이고요. 또는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또 박사님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조이, 그리고 언더바로 하시고 송, 언더바, 피아노. 이렇게 하면 또 인스타그램으로 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MBTI를 통한 피아노 교육법 간략하게나마 좀 알려주셨는데요. 자세히 좀 만나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재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